네, 안녕하세요. 어세라비 방송입니다. 예, 우리나라 이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인 정부,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제 좌파 우파로 따지면 이제 좌파 정부가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데, 좌파 정부의 그 특징이 뭘까요? 저는 이 좌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게 쌓여 있는 게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피해의식이 굉장히 이게 DNA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식, 약자의식, 이런 게 굉장히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지금 현재 이제 집권당은 의회 권력, 행정 권력, 그리고 지방자치 권력, 이 3대 권력을 모두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약자인 것처럼, 소수자인 것처럼 그렇게 국정을 운영을 해요. 저는 사실 이 점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국 사태를 봅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 일가 의혹이 부인 조국 교수 합치면 한 30가지가 돼요. 그런데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서초동 그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를 외친 그 사람들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표창장을 위조해도 인턴 증명을 위조해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조국은 완전 무결하다. 그게 뭘까요? 그게 그 좌파에는 뿌리 깊은 피해자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약자이다. 우리는 피해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 자신들이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됨에도 늘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특징이 뭐냐? 남 탓을 해요. 내 탓이 아니라 사회 탓, 재벌 탓, 대기업 탓, 일본 탓, 미국 탓, 계속 탓을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좌파 정당에 한 10년 가까이 정당을 했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상한 점이 늘 이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시달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낭만적으로 또 포장하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율배반적인 스트레스를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피해자 의식이 뿌리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집권을 해도 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나와서도 굉장히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국정을 책임질 어떤 그런 당당함, 그런 게 없어요. 늘 억울해하고 늘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스트레스를 다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나의 탓이다. 우리가 국정을 책임진, 우리가 이 혼란을 일으켰다. 1차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런 책임의식이 없어요. 저는 좌파들에게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그게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명백히 잘못했고 명확히 이것이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거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10년 가까이 당원을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을 겪었는데 한 번도 자신 탓을 안 해요. 다 남 탓이에요. 이게 뭐냐? 피해자의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좌파에게는 DNA에 아주 새겨져 있어요. 이게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거든요. 페미니즘이 늘 그 피해자 그 서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약자, 우리는 피해자, 희생자, 그거예요. 이것이 사실 좌파들도 똑같아요. 국정 운영을 하면서도 늘 자신들이 지금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집권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국정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게 없고 늘 오히려 피해 입은 것처럼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고 언론도 얼마나 거기에 다 명표창가를 부르고 그렇게 해줬습니까?
그런데도 늘 희생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우리 보통 뭐 좌파, 우파,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이게 사실 좀 불명확하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진보적인 부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분야에는 또 진보적인 부분 다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저는 19세기, 20세기의 그런 어떤 그 정치 이론을 현대 21세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좌파들도 정말 자본주의적이거든요. 정말 돈 좋아해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서 어떤 그런 영적으로는 좌파들이죠. 영적인 좌파. 그러면서 늘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우리가 진보라는 것은 늘 어떤 그런 그 인류의 문명, 뭐 사회 이런 것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모순을 헤쳐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진보 좌파들은 끝없이 과거지향적이에요. 퇴행적이에요. 조국 교수 이 사태가 지금 8개월 가까이 되나요? 언제까지 그분 보면 늘 자신이 피해의식이 시달려요. 요즘도 뭐 이렇게 SNS에서 글도 쓰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민정수석, 그 최고 자리에 오른 사람이 무슨 희생자인 것처럼 단 한 번도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것은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조국 교수가 2010년에 그 진보 집권 플랜을 냈잖아요. 저 책을 읽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사실은 사실 저는 이제 그 대담집인데 오마이뉴스에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진보 집권 플랜에. 이제 대담집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대담집은 책으로 저는 사실 치지 않아요. 저한테 뭐 제가 어떤 그런 교만함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대담집으로 엮은 책은 사실 저는 책으로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주고받고 말한 대화를 책으로 옮긴 건데 거기서 조국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학문 연구와 안가주망 사이에 고민이 있다.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안가주망이라는 말은 사회 참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굉장히 즐겨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 대목을 읽고 이분이 정치하리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 책에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풍겨요. 그리고 이제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서 조국 교수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저도 조국 교수가 인천에 왔을 때 저도 그 강연을 들으러 갔었거든요. 그때 2010년 무렵이었고 2011년으로 이렇게 들어갈 무렵인데 그때 정치할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겼어요. 저는 그때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정말. 그런데도 이렇게 온 나라가 국정 혼란이 오고 이래도 전혀 오히려 자신이 희생자인 것처럼 단 한 톨도 단 한 점도 자신의 그 오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어떤 그런 그 오류를 인정하면은 좌파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좌파의 정체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좌파 정당을 할 무렵에는 사실 이 마오쩌둥주의가 굉장히 좀 깊이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저는 마오쩌둥이 했던 그 오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곡한 비판을 하거든요. 문화대혁명, 그 뒤에 그 대학질 운동께서 거의 7천만 명 가까이 되는 중국 인민이 몰살당했잖아요. 그 당시. 그런 그 명백한 과오. 그래서 그 토니 주트라는 그 유럽사에 능통한 그 유럽
역사가가 있어요. 그 토니 주트가 이제 작고를 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스탈린이 소매급이면은 마오쩌둥은 도매급으로 사람을 학살했다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좌파에게는 마오이즘이 굉장히 뿌리 깊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 대장정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중에서 약간 그 위에 리더격이 있죠. 리더격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마오쩌둥의 그 대장정이 뭐 10만 명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7천 명, 8천 명이 남았지만 결국 중국 공산당 혁명을 해서 지금 현재 집권을 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대장정은 이제 장개석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1936년도 무렵이었는데 그때 마오쩌둥이 사실은 그 도망을 간 거죠. 걸어서 10만 명 그 홍문이라고 그래 마오쩌둥 부대를. 결국 나중에는 이제 8천 명 남고 나중에 뭐 결국 이제 장개석이 대마도로 이렇게 퇴각을 했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그런 것을 미화시켜요. 제가 봤던 좌파들은 리더격들은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걸 낭만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요. 뭐 솔방울을 가지고 뭐 수류탄을 만들고 뭐 가랑잎을 가지고 뭐 돛담배를 만들고 뭐 이런 뭐 사실 이게 농담 같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식격화하고 어떤 그런 그 낭만적인 어떤 그런 그 공산주의 혁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오쩌둥에 대해서 그 마오쩌둥에 대해서 한 점도 비판하는 걸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맞지를 않았죠. 그때부터. 저는 마오쩌둥이 명백히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좌파들은 그냥 인정 안 해요. 늘 다 남의 탓, 뭐 사회 탓, 대기업 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진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늘. 그리고 자유를 정대시키고 인류의 문명을 진보시키고 그것이 진보이고 좌파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거꾸로 가요. 50년 전 그 페미니즘을 가져와서 거의 사골 국물 우려 사골도 아니에요. 이제는 다 그냥 바스라질 때까지 우려 먹고 페미니즘 늘 피해자 서사거든요. 저는 집권당이 왜 그렇게 피해의식, 희생,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국정을 책임지면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저는 너무나도 이 좌파의 특징이 뭐냐? 희생자, 피해자 DNA가 뿌리 박혀 있다. 몸은 완전히 자본주의로 살고 자본주의를 다 누리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사모펀드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정말 돈 좋아해요.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3년간 그 밸류 인베스트 금융사기 다단계 금융사기가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그 당시에 모았고 나중에 또 이천억을 거의 한 1조 가까이 되는 건데 그때도 이철과 핵심으로 움직이고 거기서 무슨 비서, 소통 네트워크 뭐 경영기획실 대리 뭐 이랬던 그 인물이 지금 청와대에 있어요. 아주 그 중요한 부서에 있어요, 지금. 제가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예전에 그 사람 찍었던 사진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거예요. 왜? 나는 피해자고 나는 희생자니까. 그렇게 그냥 딱 머리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좌파들은 피해자, 희생자, 약자 DNA가 아주 뿌리 박혀 있구나. 저는 그것을 좌파들이 그걸 뿌리 뽑지 않는 한 저는 좌파들은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그 이율배반성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이율배반적인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들이 그 어떤 그런 그 집토끼들을 챙기죠. 집토끼. 자신들이 지지자 그룹을 챙기는 거예요. 늘. 근데 저는 좌파들은 그 피해자 DNA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뭐 제가 뭐 이거 뭐 조회수도 낮고 비록 뭐 이게 뭐 구독자 수도 적지만은 저는 제가 하는 충고예요. 이것은 좌파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